정용진의 SNS가 또 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 한가한 SNS 즐길 때 아니다 라는 기사가 떴는데 이 기사에 정용진이 응답을 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별 XX 넘 다 보겠네. 점점점 라면서 맞춤법도 틀리게 댓글로 버럭 화를 낸 거죠. 그리고 나서 2시간 뒤에 너나 잘하세요 라는 앞부분은 남기고 뒷부분 별 XX 넘 다 보겠네 부분은 네가 더 한가해 보인다로 고쳤다고 합니다. 근데 정용진은 원래 이렇게 SNS를 생각 없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다 쳐도 기자님은 왜 쓸데없이 정용진한테 SNS를 즐길 때가 아니라고 뭐 이런 쓴소리를 한 걸까? 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의 심각한 이마트의 경영 상황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마트라고 하면 대한민국 유통 굴지의 1위 기업이었다가 쿠팡에 밀려서 유통업계 2위로 내려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보면 딱 봐도 큰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앉는 완전히 페이스를 잃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차트에서 보이는 고점은 2018년이고 무려 32만 원입니다. 2024년 2월 현재 이마트 주가는 7만 7천 원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인가? 라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 이 타이밍에 이번 실적이 나왔다. 모두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너무 쉬운 예상이 가능합니다. 2023년 하반기에 이마트 그룹 내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실적 부진, 정용진, 읍참 마속, 이마트랑 백화점 수장 동시 교체. 이마트가 실적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비상경영식으로 대표이사를 교체한 건데,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잘랐다라는 표현을 읍참마속이라고 한 거죠. 읍참마속이란 뜻이 제갈량이 마음속으로는 울면서 중용했던 부하 마속의 목을 베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마트의 상황은 마속의 목을 벨 게 아니라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임무를 문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부하가 아니잖아요. 오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마속이 결정권자가 아닌데 마속의 머리를 밴들 뭐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뻔한 겁니다. 가장 최근 기사를 보면은 이마트 사상 첫 적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통에서 2위로 밀려난 소식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는 아예 회사가 적자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조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마트는 2011년 상장한 이래 첫 적자를 기록했고, 적자 규모는 연결 기준 마이너스 46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영업이익이 1357억 원이었기 때문에 2023년에 영업이익 감소폭이 무려 1826억 원이라는 것이고, 좀 많이 심각한 것이다.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감소폭 1826억 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신세계 건설에서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18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신세계 건설이 기록을 했다. 그렇다면 본업은 어떠한가? 이마트의 매출은 16조 550억 원으로 마이너스 2.1% 성장했고요. 뭐 마이너스 2.1%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근데 영업이익은 18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마이너스 27.4%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본업에서조차도 27%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연결 기준으로 1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가 정용진을 향해서 한가하게 SNS 즐길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고, 이런 기자의 우려에 대해서 정용진이 너나 잘하세요. 별 XX 넘 다 보겠네 라고 SNS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SNS로 이렇게 응답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마트의 사상 첫 적자 소식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주가의 흐름과는 달리 정용진 부회장의 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마트는 오너 리스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정용진이라는 오너는 리스크가 도대체 몇 개인가? SNS 논란으로 기업 불매 운동을 야기시키질 않나?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념 갈라치기나
정치색을 드러내는 발언이 문제가 돼서 불매운동까지 연결이 된 바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멸콩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뭐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롯데 신동빈이나 넥슨의 고 김정준 같은 총수들이랑 기싸움의 일환으로 야구단을 인수하는 무리수를 둔 사례도 그렇고, 또 터무니없는 가격에 지마켓을 인수한 케이스도 그렇고, 한 사람의 오너로 인해서 수많은 경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판단 미스는 일종의 무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재벌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건재하죠. 오너 체제를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오너 체제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인데, 진짜 문제는 정용진이 삽질을 한 그 다음입니다. 무능을 넘어서 착취가 도를 넘었다라는 건데, 이마트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적이 뒷걸음질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대대적인 교체와 조직 개편 등의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정용진 부회장의 보수만큼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회사 측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오너라는 자들이 실책에 대한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누린다라는 비판에서는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해 이마트를 경영하면서 안 그래도 고액인 보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보여줬는가? 과거 정용진 부회장의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철저하게 성과 중심의 인사 보상 체계를 갖출 것. 정용진 부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누구는 성과 부진으로 쫓겨났는데 정작 결정권자인 정용진은 두둑한 보상을 가져갔다.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에서 작년 상반기 보수로 17억 8천만 원을 가져갔다. 급여 9억 9,100만 원과 상여금 7억 8,900만 원이다. 전년에 비해서 2.3% 증가한 액수고요. 같은 시기에 이마트는 영업손실 393억 5,105만 원을 기록했고, 그것은 전년 동기에 221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적자 전환을 한 수치다. 회사는 적자로 돌아섰는데 정용진 부회장의 보수는 늘어났고, 실제 정용진 부회장뿐만 아니라 오너 일가들이 전부 이마트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고액의 보수를 챙기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의 아버지 정재은 명예회장과 어머니 이명희 회장도 보수로 각각 14억 7,500만 원씩 받았다. 문제는 이들이 미등기 임원이라는 것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마트의 경영 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 정작 미등기 임원인 정용진 부회장은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다라는 것에 근거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오너 일가들이 설치한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 장치가 현실에서 오너 일가가 보수와 권리는 챙기고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주고 있으니, 오너 일가의 교묘한 전술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경영 능력도 빵점, 책임감도 빵점, 반면에 뻔뻔함과 욕심은 100점. 이마트 오너 일가를 두고 내린 F킬라의 평가입니다. 다음으로 제기가 되는 문제는 바로 배임입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그룹 전체 총괄 부회장이라는 것이 이마트 측의 입장이고요. 뭐 백화점, 이마트 등등 연결회사 성과까지 포함이 되어서 보수가 늘어났다는 건데, 문제는 신세계그룹의 각 계열사가 100% 자회사 모회사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각 계열사의 경영 성과를 어떻게 반영을 했길래 그룹 전체는 적자가 나왔는데 그룹 전체 총괄의 보수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로 배임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 측의 답변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김규식 한국기업 거버넌스 회장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마트 내 이들 오너 일가보다 더 많은 보수를 챙긴 전문 경영인은 당연히 없고요. 반면에 실적과 주가 부진을 이유로 물러난 것은 오히려 전문 경영인이었다. 오너 일가 전원이 미등기 임원으로 가장 높은 보수를 챙기고
그 보수는 회사가 적자 전환을 해도 늘어나고, 반면 경영 악화의 책임은 전문 경영인이 지고, 무능과 미등기라는 마법의 단어가 결합을 해서 오너 리스크의 절정에 도달한 이마트의 주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의아한 모양이지만 내부 사정을 알고 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 주가 흐름이죠. 오너 일가가 실적 부진에도 고액의 보수를 챙겨가고, 반면 책임을 지지 않는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로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고로 반드시 바뀌어야만 한다. 정용진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세계 유니버스라는 컨셉인데, 제 눈에는 매우 허황된 꿈으로 보인다. 정용진의 설명에 의하면 한국인의 삶에 신세계 유니버스가 적용이 된 모습은 아침에 스타벅스를 마시면서 출근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맥주를 사 마시고, 주말엔 신세계 랜더스 야구 시합을 보러 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모든 단계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고 각 단계마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나마 스타벅스를 본사 눈치를 보면서 경영할 때는 잘 나갔었는데, 그런 스타벅스조차도 이마트가 지분을 추가 인수해서 이제 스타벅스 본사의 지분이 다 빠져나간 뒤로는 품질이 완전히 안 좋게 변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룹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권을 진 후에 이제 품질을 높이기보다는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시도했을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사에서는 스타벅스와 지마켓을 미운 오리 새끼라고 표현을 하는 기사도 있고요. 실제로 스타벅스의 프리퀀시 굿즈나 비치 타올 같은 데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마트는 전임 대표를 경질했다라고 합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스타벅스가 쌓은 브랜드 이미지랑 고객 신뢰가 훼손이 된 사건이고요. 앞으로도 이마트는 오너의 과시와 허영의 대가를 그룹 차원에서 감당을 해야만 하고, 사실 모친 이명희 미등기 임원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게 본인의 자식인데 환부는 건드리지도 않고 주변부만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재벌들의 오만과 특권의식에 취해 있는 꼴이 우습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